네, 안녕하세요. 지금부터 SMS 제품에 대해서 데모를 활용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MS 제품에는 7가지의 제품군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지금 데모로 구성된 제품은 EGSS라고 하는 미니 슬라이드 타입의 제품입니다. 네, EGSS는 크게 메카닉 액추에이터 부분과 모터와의 연결을 위한 브라켓, 그리고 모터와 드라이브, 일체형 제품의 3가지 구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EGSS는 미니 슬라이드 타입의 EGSC에 브라켓과 모터 드라이브를 연결한 제품입니다. 본 데모는 EGSS를 활용해서 EGSS가 가진 위치 제어와 프레스 제어를 보여줄 수 있는 데모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간단하게 위치 제어를 볼 수 있도록 하단에 스케일이 준비되어 있고, 포스 제어를 보기 위해서 상단에는 스프링을 구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데모기 좌측 상단에 있는 작은 네모 상자는 CDSU라고 하는 IO-링크 마스터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이후에 뒷부분에 조금 더 자세하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네, 본 데모를 구성하는 방법은 크게 2가지가 있습니다. SMS의 제어 방식이 2가지가 있다는 건데요. 그게 디지털 입출력 방식과 IO 링크를 사용하는 방식으로서 본 데모는 좌측 상단에 토글 스위치를 둬서 IO를 제어할 거냐, IO 링크로 제어할 거냐 선택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네, 먼저 IO를 통한 제어 방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SMS 제품은 기본적으로 2개의 디지털 입력과 2개의 디지털 출력 신호를 갖습니다. 2개의 입력 신호는 제어기로부터 전진 신호, 후진 신호 각각에 대한 입력 신호를 받고요. 출력 신호 2개는 전진과 후진 후에 전진을 완료했다라는 신호와 후진을 완료했다는 신호를 상위 제어기에 보내줄 수 있는 신호입니다. 현재 데모기에서는 토글 스위치 옆에 있는 2개의 다른 은색 토글 스위치가 입력 신호에 해당이 되고요. 상단의 녹색 램프가 출력 신호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디지털 입출력을 통한 구동에 앞서서 SMS 시리즈의 내부 파라미터를 설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네, 그러면 본격적인 구동에 앞서서 SMS 내부의 속도, 폴스, 그 다음에 프레스 스타트 위치에 대해서 설정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파라미터 설정을 하기 위해서는 옆에 이제 키패드를 활용해서 설정을 하실 수가 있고요. 설정할 수 있는 메뉴는 크게 6가지가 있습니다. 가장 위에는 스피드 아웃, 그 아래는 스피드 인과 관련된 메뉴입니다. 스피드 아웃은 전진하는 속도고요. 스피드 인은 후진하는 속도입니다. 그리고 폴스는 내가 폴스 제어를 할 때 얼마만큼의 힘으로 폴스 제어를 할 거냐를 설정할 수 있는 값이고요. 그 아래에 있는 레퍼런스 메뉴는 초기 위치를 어디에 둘 거냐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가 초기 위치가 될 수가 있겠고요. 전진한 상태가 초기 위치가 되게끔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버튼 스타트 프레스 버튼은 어떤 위치부터 내가 폴스 제어를 시작할 건지, 프레스 제어를 시작할 건지 그 위치를 설정해 줄 수 있는 메뉴입니다. 그리고 맨 아래에 있는 메뉴는 데모 메뉴로서 실제 내가 설정한 값을 구동해 볼 수 있는 메뉴입니다. 이 각각의 메뉴에 대해서 어떻게 설정하는지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옆에 키패드로 내부 파라미터를 설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파라미터 설정을 하기 위해서 에디트 버튼을 길게 누르고요. 길게 누르면 메뉴로 들어오게 됩니다. 첫 번째, 스피드 아웃은 전진 속도라고 말씀드렸고요. 전진 속도의 정도를 볼 수가 있는데요. 이 값을 수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값을 수정하기 위해서는 다시 에디트 버튼을 한번 더 누르면 메뉴가 깜빡깜빡 거리게 되는데, 이 깜빡깜빡 한다는 거가 현재 메뉴에 들어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속도의 양을 조절할 수 있는데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로 조절할 수가 있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버튼을 누름에 따라서 LED가 올라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한 칸당 10%라고 보면 되고요. 이게 총 10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이게 각각 5칸이 있는데
5칸마다 LED가 반만 켜지냐 다 켜지냐에 따라서 10%에서 100% 10개의 단계로 조정할 수 있는 거고요. 지금 같은 경우는 제가 100%의 속도로 설정을 했습니다. 이 말인즉슨 전진하는 속도를 이 액추에이터가 가진 맥스 속도 100%의 속도로 움직여라 라는 의미이고요. 그 다음에 후진하는 것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40%로 설정된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폴스 제어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제가 20%의 힘으로 설정을 해 놓겠습니다. 레퍼런스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이쪽 마이너스 쪽이 모터 쪽이라는 의미고요. 플러스 쪽이 전진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현재 원점 위치가 모터와 가까운 쪽, 현재 위치가 원점이 된다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스타트 프레스 버튼은 제가 스타트 프레스하는 위치고요. 위치 값을 이렇게 조구 운전하듯이 내가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백스트로크 실린더 액추에이터에서 나는 요 60mm 정도에서부터 시작을 하겠다라고 하게 되면 설정을 해주고 나면 데모 운전을 한번 해볼 건데요. 제가 아까 설정을 한 것처럼 후진은 40%의 속도로 후진을 하고요. 전진하는 속도를 100%의 속도로 하긴 해놨는데 지금 0에서 60까지는 100%의 속도로 움직이고 60부터 100까지는 아까 내가 설정한 20%의 힘으로 미루는 작업을 합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60까지는 빠르게 위치 제어 100%의 속도로 위치 제어로 왔고 60에서부터 100까지는 내가 설정한 20%의 값으로 움직인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나는 폴스 제어는 필요 없고 그냥 끝까지 이제 위치 제어 할 거다라고 한다고 하면 스타트 프레스 위치를 맨 끝 위치로 설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지금 현재 위치가 맨 끝 위치인데 끝 위치를 내가 스타트 프레스 위치로 설정을 하고요. 다시 데모 동작을 하게 되면 40%의 속도로 후진을 하고요. 100%의 속도로 끝까지 움직이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원점을 바꿔보는 것을 하겠습니다. 원점을 바꾸려면 지금 현재는 이쪽이 원점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이 위치를 원점으로 하기 위해서는 여기에 플러스 위치로 바꿔줍니다. 그렇게 되면 여기가 원점이 바뀌었고요. 이 상태에서 후진을 하게 되면 원점으로 가고 전진 신호를 주게 되면 거꾸로 이게 전진 신호로 바뀐 겁니다. 원점의 위치가 100의 위치니까 전진을 하게 되면 0으로 움직이는 거죠. 다시 레퍼런스를 원래대로 바꾸고 설정을 하겠습니다. 이 경우에는 전진하게 되면 저 위치가 다시 전진 위치가 된 겁니다. 만약에 속도 값을 바꾸고 싶다고 하면은 다시 스피드 아웃과 스피드 인을 활용하시면 되고요. 반대로 이번에는 스피드 아웃을 가장 느린 속도로 설정을 해놓고 스피드 인을 가장 빠르게 설정을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아까와 다르게 후진할 때 100%의 속도로 움직이게 되죠. 그리고 전진할 때는 10%의 속도로 움직입니다. 그리고 폴스 제어 기능 아까 말씀드렸는데 폴스 제어가 제대로 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제가 폴스 제어 기능을 한번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위치부터 초기 위치부터 폴스를 시작을 할 거고요. 이 폴스 제어를 더 확실하게 알기 위해서 제가 스프링을 통해 가지고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확실하게 알아보기 쉽게 제가 폴스 값을 좀 키워놓을 텐데요. 예를 들어서 50%의 폴스를 놓고 데모를 전진하게 되면 폴스 제어를 하면서 전진하겠죠. 그러면 장력이 있기 때문에 이 장력에 걸려서 지금 현재 계속해서 50%의 힘으로 누르고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폴스를 키우게 되면 저 위치보다 더 가겠죠. 지금 50%에서는 이 정도 20mm 정도까지 가는데 예를 들어서 폴스 값을 제가 맥스로 키워보겠습니다.
그러면 스프링이 가진 장력을 이기고 조금 더 앞으로 나아가겠죠. 네, 이렇게 해서 포스 제어할 수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네, 지금까지 키패드를 활용해서 파라미터를 설정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봤고요. 그러면 제어기에서 디지털 I/O로 어떻게 제어하는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제어를 위해서 제가 속도를 다시 좀 바꿔놓겠습니다. 전진 속도를 가장 빠르게 설정할 예정이고요. 후진 속도를 약간 제일 느리게 설정을 하고, 스타트 프레스 위치는 중간 정도부터 하는 걸로 설정을 하겠습니다. 현재 이 정도부터 스타트 위치 설정을 할게요. 네, 이렇게 설정된 값을 PLC에서 어떻게 제어할 수 있느냐?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두 개의 인풋과 두 개의 아웃풋으로 제어할 수가 있는데요. 지금 보시면 이 스위치가 인풋 스위치라고 보시면 되고, 이 스위치 램프가 아웃풋 신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제가 후진 신호를 주겠습니다. 후진 신호를 주면 후진이 됐다고 램프가 출력을 내주고요. 다시 전진 신호를 주면 전진을 하고요. 전진이 완료가 되면 전진이 완료가 됐다는 신호를 줍니다. 보신 것처럼 간단하게 디지털 인풋 두 점과 디지털 아웃풋 두 점으로 액추에이터를 동작할 수 있는 것을 보셨습니다. 또 하나 활용할 수 있는 게, 지금 전진 신호와 후진 신호가 동시에 들어가면 토크가 오프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구동 설비에 전원이 들어갔을 때 뭔가 부득이하게 메인터넌스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부득이하게 액추에이터를 손으로 움직이게 될 경우가 있으실 거잖아요. 그럴 때는 신호를 전진 신호와 후진 신호를 동시에 주게 되면 약 3초 후에 토크가 오프가 됩니다. 이럴 경우에는 손으로 자유롭게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해당 상태에서 다시 전진 신호를, 후진 신호를 꺼주면 전진하게 되겠죠. 네, 이상으로 디지털 인풋과 아웃풋을 통해 제어하는 방법을 마치고요. 그 다음에는 I/O 링크를 통해서 제어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IO-링크 디바이스의 파라미터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IODD 파일을 다운로드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IO-링크는 표준 기술로서 IO-링크 협회에서 제공하는 IODD 파인더 사이트를 활용하면 IODD 파일을 자유롭게 다운로드하실 수가 있으시고요. 관련 웹사이트는 ioddfinder.io-link.com으로 접속을 하시면 현재 화면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가운데 검색창에 내가 찾고자 하는 제품의 형식명을 입력하겠습니다. EGSS BS-KF32의 백스트로크 제품을 찾고 싶을 경우에는 해당 형식명을 입력하시고 검색을 누르시게 되면 해당 제품이 나오고 관련 파트 넘버와 함께 다운로드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앞서서는 형식명을 입력했는데 페스터에서 제공하는 파트 넘버인 8083804를 입력해서도 동일한 결과를 얻으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다운로드를 하시면 해당 IODD 파일이 압축 파일로 다운로드 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현재 IODD 파인더는 아이오링크 협회에서 운영하는 사이트이기 때문에 페스토 제품뿐만 아니라 다른 회사의 아이오링크 디바이스의 IODD 파일도 쉽게 다운로드 하실 수가 있습니다. IODD 파일을 다운로드 하시는 다른 방법으로는 페스토 홈페이지를 활용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페스토 홈페이지에 접속을 하신 다음에 동일하게 검색창에 같은 형식명을 기입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검색을 누르시면 여기 소프트웨어 드라이버가 보이실 텐데요. 여기를 클릭하시면 IO링크의 IODD 파일을 다운로드 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다운로드 버튼을 클릭하시면 동일하게 IODD 파일이 다운로드 되시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IO링크 디바이스의 IODD 파일을 다운로드 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네, EGSS를
IO 링크를 통해서 제어하기 위해서는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IODD 파일을 IODD 파인더라고 하는 웹사이트에서 다운받으시면 됩니다. 그렇게 다운받은 IODD 파일을 페스터에서 제공하는 USB IO 링크 마스터 2를 통해서 파라미터를 설정할 수가 있는데요. 제가 그 과정을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아이오링크 마스터 툴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파라미터를 설정하기 위해서는 대목이 상단에 보이는 네모 박스 CDSU라고 하는 아이오링크 USB 타입의 아이오링크 마스터가 필요하고요. 해당 마스터와 현재 하얀색 케이블로 PC에 USB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EasySS에 파라미터 접근하기 위해서는 우선 다운받은 IODD 파일을 열어주셔야 되고요. 제가 사전에 바탕화면에 다운받아 놓은 EasySS에 해당하는 IODD 파일을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관련된 정보들이 이렇게 나오고요. 해당 제품에 대해서 우선 설정을 해주고요. 32의 백스트로크 제품이니까 이 제품을 설정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IODD 파일에는 이 제품과 관련된 다양한 정보들, 배선 정보들까지 나와 있고요. 접속을 하기 위해서 상단에 커넥트 버튼을 누릅니다. 커넥트 버튼을 누르면 연결이 됐다고 초록색 불이 깜빡이게 되고요. 관련된 정보들 뿐만 아니라 이 스페셜리스트 탭을 누르게 되면 EGSS의 다양한 상태 정보와 파라미터 정보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상태 정보로는 현재 디지털 인풋과 아웃풋에 해당되는 현재 전진했는지 후진했는지에 대한 신호, 그리고 전진해라, 후진해라라고 하는 동작 신호를 보실 수가 있고요. 지금 상태는 스테이트 아웃이 true인 걸로 봐서는 전진 상태인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제어할 수 있는 파라미터로는 기존에 키패드로 조작했던 부분들이 전부 다 들어와 있고요. 예를 들어서 스피드 아웃, 스피드 인, 폴스 값을 퍼센테이지, 10% 단위로 설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쉽게 바꿀 수도 있는데요. 100% 전진 속도, 50%의 후진 속도, 20%의 프레스의 힘으로 나는 바꾸겠다라고 하면 라이트 올 버튼을 눌러줍니다. 그렇게 되면 변경된 값이 들어간 걸 보실 수가 있고요. 스타트 프레스하는 위치 값도 아까는 조그 운전을 통해서 설정을 했지만 아이오닉을 통하면 데이터 값으로 100분의 1mm 단위로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50.13mm부터 나는 프레스를 시작하겠다라고 하게 되면은 50.13mm가 설정이 되고요. 아이오링크의 또 장점 중에 하나가 아이오링크를 통하면 SMS의 그 끝 위치, 엔드 포지션 값을 정할 수가 있습니다. 100mm 액추에이터라고 하더라도 다른 값으로 넣을 수 있다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나는 끝 위치를 50mm라고 설정을 하겠다. 물론 이제 이 값도 100분의 1mm 단위로 설정할 수가 있는데 50.15 나는 50.15를 엔드 포지션으로 설정하겠다라고 하게 되면 라이트를 눌러줍니다. 그러면 50.15mm부터 5mm까지 운전하게 되는 건데요. 다시 한번 보시면 제가 이 올바르게 엔드 값이 변경되는지 보기 위해서 운전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후진을 하고요. 전진을 하게 되면 네, 끝 위치가 100mm까지 가는 게 아니라 내가 설정한 50.15까지 간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정말 50.15까지 갔는지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느냐? 아이오링크를 통해서는 해당 디바이스의 상태를 모니터링할 수가 있고요. 모니터링할 수 있는 상태는 현재 위치, 그다음에 구동 속도, 폴스, 온도, 전류와 같은 다양한 모터와 액추에이터 관련된 정보를 보실 수가 있는데 지금 같은 경우 끝 위치가 50.15, 50.14 이제 오차 범위를 감안해서 내가 원하는 대로 50.15까지 갔다라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다시 엔드 포지션을 80.18로 바꾼 다음에 후진했다가 전진하면 끝 위치가 아까 50.15에서 80.18까지 간 거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SMS를 통해서 폴스 제어를 할 때 정말 내가 원하는 힘으로 폴스 제어를 하고 있는지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아이오링크의 기능 중에 하나인 이 폴스 값을 모니터링하는 기능을 활용해 볼 예정입니다. 지금 현재 액추에이터인 EGSS 32 사이즈의 맥스 폴스는 60N인데요. 60N에 나는 50%의 힘,
즉 30N의 힘으로 프레스를 하겠다 라고 제가 설정해 놓은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이 값을 모니터링 할 수가 있는데 전진을 하게 되면 쭉 30N으로 힘을 밀다가 스프링 장력이 있으니까 어느 지점에서 딱 멈춘 거죠. 하지만 액추에이터는 30N의 힘을 내고 있는 겁니다. 지금 약간의 오차는 있지만 30N 정도의 힘, 약 50%의 힘을 내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다시 후진하게 되면은 해당 힘이 릴리즈가 되고요. 네, 스프링을 통해서 압력 제어하는 것도 보여드렸는데요. 이번에는 제가 손가락으로 한번 손가락으로 힘을 한번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레스 신호를 주면요. 스타트를 하게 되고 거기서 30N보다 큰 힘을 발생하게 되면은 액추에이터가 그 자리에 멈추게 되겠죠. 그러다가 30N의 힘이 해제가 되면은 이렇게 다시 계속해서 30N을 힘을 내면서 전진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거 외에도 SMS를 통해서는 다양한 정보들을 모니터링할 수가 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토탈 몇 번 움직였는지, 이 액추에이터가 움직인 거리가 얼마 되는지에 대한 값들을 모니터링할 수 있어서 추후에 예방보전에도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가 되고요. 그리고 이벤트 파라미터를 통해 가지고 어떤 알람이 떴다고 하면 알람이 떴거나 해당 디바이스에 이상이 생겼을 때 상위 제어기에 이 이벤트 정보를 실시간으로 올려줌으로써 즉각적인 문제 해결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SMS 데모를 활용해서 SMS의 전반적인 기능과 그다음에 디지털 인풋 아웃풋을 통한 제어, IO 링크를 통한 제어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